네, 떠도는 여러분의 고견을 떴습니다. 텁텁평 보시기 앞서 구독 눌러주십시오. 아직도 안 누르셨다고요? 구독. 네모난 버튼 있죠?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오늘 떠평은요, 이제 인터넷의 신문의 기사 같은데요. 정성환 기자라는 분이 쓴 네이트닷컴의 기사니까 그 기사에 보면 더 타임스에 나온 기사라는데 요 기사 원문을 어떤 분이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떠도는 여러분의 고견입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 화제가 돼 있고 있다 그리고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이 기사를 일단은 그대로 읽어드리는데 일단은 떠도는 이 기사 뭐 메이저 신문의 기사는 아니니까 떠평이라고 해두겠습니다. 소개를 일단 해드립니다.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제목이요. 한국의 부정선거는 왜 어떻게 일어나는가. 부제목이요. 중앙선관위는 공정한 선거관리만 하면 되는 곳이지 누구를 당선시킬까 연구를 하는 곳이 아니다. 이런 제목인데요.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한국의 부정선거는 왜 어떻게 일어나는가. 한국의 선거 결과를 보면 배춘입사기에 표가 나오고 왜 이런 표가 나오나 부정선거 했다는 것인가. 증거 1. 투표관리장의 도장이 뭉개져서 형체를 알 수 없다고 하여 일장기표 선거관리 책임자가 불명확한 표 부정선거 했다는 것인가. 증거 2가 나왔다고 하고 각 개인의 유권자가 투표했으므로 구겨진 부분도 있는 각 장의 표 묶음이 나와야 하는데 은행의 신권처럼 한 번도 구겨지지 않은 빳빳한 표 부정선거를 하면 이런 표가 나올 수 있다. 증거 3가 다발로 해서 나오는 현상들이 있었다. 그림들이 쭉 있죠. 개표 결과를 보면 17군데가 63대 39라는 아주 희한한 이런 경우의 수가 나오려면 수억만 분의 1의 확률이라는데 그것이 한국에서 나왔다. 이것은 국민의 민의를 그대로 반영한 것인가? 누가 인위로 조작을 했다는 말인가? 2003년부터 한국의 부정선거를 추적하고 항의한 애국단체와 투사들. 기자는 노무현 정부 때 한국의 부정선거를 추적하고 연구하는 시민단체에서 일한 바 있다. 이 단체에서 전자개표기로 당선된 가짜 대통령 노무현이란 제목의 신문 광고를 조선중앙동아일보에 24회에 걸쳐 사설 또는 사설 대면에 게재했다. 사진들이 쭉 나오죠. 대통령을 가짜라고 하더니 정상적인 정부라면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명예훼손에다가 사무실 압수 등 여러 가지 제약을 가했을 터이지만 1년여 걸쳐 광고가 나갔는데 노무현 청와대의 반응은 무응답이었다. 일말의 양심이 있었나? 아니면 잘못 건드렸다간 민심에 불을 붙여 풀 것을 염려했는가? 어떤 사실에 대해 반론 없이 침묵한다는 것은 그 사실을 시인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다른 데로 옮긴 천도다 고도해서 많은 국민들의 피가 거꾸로 흐르게 했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기자들 앞에 바지에 손을 찔러놓고 대한민국을 손본다고도 했다. 고장난 것을 손을 보면 고쳐지겠지만 잘 되고 있는 것을 손을 보면 망가뜨리는 것 아닌가? 아니나 다를까? 그때부터 대한민국 국민들의 불편이 현실로 다가왔고 국민들에게 화병이 많이 일어났다. 그런 그가 선거에 대해 선거제도가 도입된 이후 동서고금의 민주주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명언을 남겼다. 선거는 국민을 속이기 위한 게임입니다. 그가 취임 초 기자들을 데리고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 한 말이었다. 그는 남자로서 솔직한 면이 있었다. 부정선거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이었나? 또 그의 말, 대통령 못 해먹겠다고 했는데 우리의 청소년들이 대학에 가기 위해 국어 공부를 한다. 문장을 하나 내어놓고 이 문장의 주제는 무엇인가? 밑줄 친 그를 놓고 그는 누구인가라는 유형의 문제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국민적 국어 문제가 나올 법하다. 1번 문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의 발언 중 대통령 못 해먹겠다 소리는 누구 보고 한 소리인가? 1. 국민. 2. 자기를 대통령 만들어준 어떤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 2번 문제. 2일 경우 다시 말해서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가 대통령 만들어줬다는 거죠. 2일 경우 어떤 특정인은 누구인가? 1. 자기 앞 대통령으로 어떤 게임에서 오른팔 내려 왼팔 깃발 들어 같은 주문을 계속하는 DJ. 2. 자기 주위에 있는 예전 친구들.
1, 2번 문제의 답은 무엇인가? 수능을 치르는 고3 학생이면 에게 질문하면 답이 바로 나올 것이다. 모든 범죄 수사에는 심증과 물증이 있다. 예를 들어 A가 참외밭 근처에서 운동화끈을 매는 것을 봤다면 이것은 심증적 증거이고 그렇다고 A를 참외 도둑놈 범인이라고 단정하기 이르다. 나중에 참외밭 주인이 어느 도둑놈이 내 참외 따갔냐며 떨어진 참외 꼭지와 깨진 참외 조각들을 들어 보이면 이것이 물증이다. 그렇게 되면 A가 참외 절도범의 유력한 용의자가 되고 수사가 점점 더 좁혀오는 것이다. 이것이 범죄 수사의 ABC이다. 한국의 선거에서 부정선거가 행해졌다고 많은 증거들이 제시되었다. 물증이다. 물증은 다 나왔다. 그러면 심증적 증거, 심증은 없는가? 있다. 이제 그 증거, 심증들이 나온다. DJ 시절에 DJ 감옥을 가지 않기 위해 DJ는 그의 말을 잘 듣는 후임자가 필요했나? 심증적 증거 1. 아래 기사가 위 요건에 충족하기 위한 작업 시도였나? 세계 최고 해킹 컴퓨터 도둑질 왕 뽑는다. 2000년에 세계 최고 해킹 왕, 컴퓨터상에서 남의 컴퓨터에 침입 자료를 빼오는 도둑질을 제일 잘하는 사람을 뽑았다. 그 후 그들은 19명으로 추정. DJ 정부 시절 국정원 직원 신분으로 컴퓨터로 선거 조작하는 일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세계 최고 해킹왕 뽑는다. 6월 카이스트 주최 대회. 조선일보 보도 2000년 3월 23일 국제 해킹 대회가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주최로 열린다. 22일 문을 연 카이스트 정보교육연구센터는 3억 원의 예산을 들여 올 6월 해커들의 실력을 겨루는 제1회 세계 정보보호 경진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방호복을 구축한 컴퓨터 보안망에 해커들이 뚫고 들어갈 수 있는지를 겨루는 정보화 시대의 창과 방패의 싸움이다. 정보보호교육센터가 강력한 방호벽을 구축한 컴퓨터 서버를 공개하면 해커들은 인터넷을 통해 이곳에 잠입하는 형식으로 치러진다. 총 상금 1억 원이 걸린 이 대회는 해킹의 국제기술 동향을 파악하면서 우리나라 정보보호 기술의 수준을 가늠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런 기사가 있었고요. 이 대회 컴퓨터상에서 남의 컴퓨터에 침입 자료를 빼오는 도둑질에서 입상자들은 상금을 받고 이후 이들이 DJ 시절의 국정원의 신분으로 활동, 노 대통령 당선시킨 후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어진 이들은 수억에서 수십억 원의 보상비를 받고 주로 해외로 나갔다고 알려져 있으며 그 중에는 이대로 노무현 정부 가다가는 대한민국 망한다로 인식하고 양심 고백했다는 이야기들이 나왔다. 여기 사진이 있는데요. 끔찍합니다. 제16대 대선 1호 총선 전자개표 조작, 전 국정원 직원들 양심 선언, 내외신 기자회견. 이게 2006년 2월 27일에 했네요. 2006년입니다. 사진 설명이 있는데요. 국정원 양심 고백했다는 행사장에 갈 예정이었던 플랜카드 2006년 2월 27일 당시 전 국정원 직원이 양심 선언할 때 경찰이 들이닥칠지 모르니 경찰을 막아라, 도피자금을 준비해달라는 주문이 있었다. 기자는 역사의 기록자로서 행여 오늘 이런 날이 올 것을 대비하여 곰슬개를 씹는 마음으로 자료를 모아놨었다. 황교안 전 총리, 민경호 전 의원이 앞장서서 부방대를 조직하여 중앙선관위 앞에서 휴일도 마다하고 시위를 하고 있다. 황교안 전 총리, 그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을 때 중앙선관위의 엉터리 행위를 알았다면 그 책임자 한 사람 아니고 회의에 참석하는 여러 명으로 보인다. 직무 정지시키고 책임자를 문책했으면 오늘의 대한민국 고통이 줄어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기자가 부정선거를 추적하는 시민단체에 있을 때에는 이것이 거대한 일, 한국의 부정선거라 이것이 범죄라면 일부분만 받고 당시의 정보는 그것밖에 없었다. 부정선거의 퍼즐 반밖에 맞추지 못했다. 그러나 새로운 정보는 계속 나오는 법. 중앙선관위 시민단체에서 한국선거 전자개표기로 사기쳤다고 연일 목소리를 높이자 2006년 3월 21일 과천중앙위에서 시연회를 열었다. 사기라고? 전자개표기 중앙선관위의 투표지 분류기라고 함.
선거 사기가 아님을 보여줄게. 2006년 3월 21일 중앙선관위 시연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 쭉 모습이 나오죠. 시민단체에서 전자개표기 사기 선거라고 하도 외치자 중앙선관위가 웬 사기냐, 시연회를 열어 보여주겠다며 시민단체와 애국시민들을 과천 선관위로 불러들여 시연회를 했다. 부정선거를 하면 안 된다, 나라 망한다고 점잖게 모두 발언하는 최우원 교수, 뭐 이렇게 사진 설명들이 쭉 있는데, 서석구 교수, 변호사 사진도 있고요. 자, 이때부터 부정선거하고 싸웠군요. 그리고 사진 설명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제도가 바뀌면 시행 규칙 등 법률적 변경이 있어야 하는데 법률적 변경 없이 단지 개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편리한 전자개표기를 쓴다는 것은 법률적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이고, 하자가 있다고 항의하는 법무사 등 사진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날 시연회 총평을 하자면 총선에는 어물쩍 얼렁뚱땅 시연회를 열어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수법 봤지 이상 없지요를 유도하려고 했는데, 변호사, 교수, 법무사, 애국 인사들이 미리 전자개표기의 부당성을 학습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며 그들의 홈그라운드에 끌어들인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다. 제대로 공격하면서 중앙선관위 사기에 안 넘어갔다는 얘기죠. 2008년 국정감사장 모습이라는데요. 이 사진 쭉 있죠. 이때 증인으로 나온 이재진 원장, 한영수 씨. 한영수 씨는 지금 선관위 퇴직해가지고 열심히 싸우고 있죠. 이경목 교수 등등 사진들이 쭉 있네요. 이재진 원장이 답변하는 조용식 총장을 쳐다보고 있다. 뭐 이런 사진 설명도 있고요. 자, 심증 2. 기자는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 한국의 부정선거를 꾸준히 추적하는 애국적 인사들의 모임에서 조선일보 최보식 기자가 고려합성 장치혁 회장 간의 인터뷰한 내용을 접했다. 2011년에 나온 기사인데 여태 모르고 있는 셈이었다. 한국에 있는 사람이 북측 인사들과 만남이 있었다면 공개하기를 보통 꺼리는 경향이 있다. 불이익이 돌아오기 때문인가? 북한을 다녀온 장치혁 회장이 조선일보 최보식 기자가 끈질기게 달라붙어 입을 열기를 싫어하는 장치혁 회장과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인터뷰를 진행한 기록을 발견했다. 이것을 보면 한국 선거에 북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았고, 여태 반쯤밖에 몰랐던 나머지 부분을 채우는, 즉 나머지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사진 2011년 9월 26일자 조선일보 최보식이 만난 사람 남북경협의 마쿠 장치혁 전 고합회장의 인터뷰, 이렇게 나오고요. 이 내용은 북측의 장관급으로 보이는 인사가 한국 선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한반도에서 북측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코치까지 하고 있는 모양새를 하고 있다. 이 내용을 요약하면 북측에서 한국 선거를 들여다보니 심지어 대통령 선거까지 1, 2등 표차가 500만 표도 안 되네. 그런 것은 선거 조정을 하면 되지 않겠나? 않느냐?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독수리가 멀리 보듯이 시야를 넓혀서 북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북한이 한국 선거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엇이라고 말했는지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는 북조선의 지령을 받는 자들이 입법, 사법, 행정부에 많이 활약하고 있지 않은가? 북조선 민주주의 공화국에서 한국 선거의 선거 조정을 코치, 이 말을 한국말로 통역하면 개표 결과를 조작하라. 북조선 장관급이 한국 선거에 대해 코치한 내용은 한마디로 선거를 조정하라고 코치했다. 선거, 심지어 대통령 선거까지 선거를 조정하라고 했으며, 이것을 한국 시스템과 언어로 통역하면 개표 결과를 조작하라는 것이었다. 한국에는 북조선의 지령을 받은 자들이 입법, 사법, 행정부에 많이 활약하고 있기 때문에 북조선이 요구한 것을 언제든지 시행할 능력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가? 후진국에서 선거 부정을 할 때 흔히 이런 풍경이 나올 것이다. 체육관 같은 데서 개표할 때 갑자기 정전을 시켜 그때부터 쇼가 벌어진다. 누구야? 불 켜! 소리가 나오고, 그 사이 부정선거 준비하는 주최 측에서 보따리를 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후다닥 쿵쿵 어두우니까 넘어지는 소리. 누구야? 소리는 계속 나오고, 이런 풍경이다.
2, 3분 뒤 불이 들어오고 이마에 땀을 닦으며 어디에서 협박을 받았는지 등장하는 선거관리위원장, 보통 법관이 담당, 잠시 사고로 정전이 되었습니다. 주최 측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개표 진행하겠습니다. 한국은 후진국을 면했기 때문에 부정선거가 일어난다면 후진국 스타일보다 수준을 올릴 것이다. 그것은 무엇인가? 약간 선진적인 부정선거 방법, 전자개표기를 동원하여 눈 어두운 대한민국 국민을 속일 것인가? 이런 일이 실제로 2021년 4.15 선거 창원 개표장에서 일어났다. 한번 정전시켜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면 한 번 더 정전시켜. 심증 3. 아래 부정선거 결과로 보이는 현재 서울시 의원 분표도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이 사퇴하고 새로 부임한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은 아래 선거 결과에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답을 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프리카 초등학교, 중학교만 나온 수준이 아니지 않는가? 여기에 서울 25개 구청장 명단이 있는데요. 쭉 보면은 전부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했고 서초구 조은희만 자유한국당인데요. 나머지 다 보면은 출신 지역이 전라남도, 전북, 전라도고요. 조은희만 경상북도 청송이고요. 나머지 거의 다 전라도고 인천, 서울 한 명 있네요. 그러네요. 그 다음에 또 표가 나옵니다. 부정으로 당선된 가짜 국회의원들 표가 나오는데요. 서울, 인천, 뭐 경기 쭉 나오는데 당선된 퍼센테이지가 63%입니다. 전부 63%로 당선됐네요. 어떻게 이렇게 일치할 수 있냐 이런 표네요. 자, 이런 거 사진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사진 보니까 미래통합당 의혹을 밝혀라, 사전선거의 진실을 밝혀라 하는데 여기 보면은 폐기물 업체 화재, 돼지농장 화재, 물류창고 화재가 폐기물 물류창고 이런 데 화재가 많이 났습니다. 사진 설명해 보니까요. 4.15 총선 이후 화재가 난 물류창고, 폐기물 업체, 이것은 고1, 고2 학년생이 봐도 알 수 있다. 부정선거 관련 증거를 없애기 위한 증거인멸 화재 아닌가? 공작원이 투입되었나? 이렇게 사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심증 4. 4.15 선거 후에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지휘 총책 양정철의 수상한 행보. 이것도 심증이다. 2021년 4.15 선거에서 더불어당 선거 총지휘자는 민주연구원 양정철이었다. 그가 머리를 써서 압승을 했으면 만세를 부르고 공신으로 등록해 포상금도 받아야 할 터인데 그는 돌연 해외로 나갔다. 도주했다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만일 만세를 불렀다면 아무리 둔하고 웰빙을 좋아하는 현 국민의힘이라고 해도 한 사람 정도는 깨어있으니 공격을 받을 것을 예상하고 해외로 도주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더불어당 표가 너무 많이 나왔다고, 즉 표도둑질 너무 많이 과했다고 현 상황을 감당할 수 없어 해외로 나간 것으로 보이며 당시 이낙연 대표는 표만이 나왔다고 이빨을 보이고 웃지 말고 표정 관리하라는 주문을 한 적도 있다. 이상으로 한국 부정선거의 물증은 이미 다 나왔고 부정선거의 역사까지 나왔으며 심증도 다 확보된 셈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자유의 확산을 희망하는 윤석열 대통령만 힘든 형국을 맞았다. 지금은 총칼 대포를 쓰는 전쟁보다 사상전인데 국민의힘당 의원들은 공부를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싸울 자가 없는 것이다. 애국 시민들이 싸워놓으면 그때 숟가락을 들고 오는 사람들이 많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조만간에 제가 이걸 취재한 분을 섭외해서 직접 인터뷰하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